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형 대 원형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맥북용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윈도우용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 값이 있죠. 그래서 이 기타 항목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더해져서 기타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보기 좋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여기다가 차트를 추가하려면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레이아웃은 빈 화면으로 만들어 주고 삽입에서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가 있는데 바로 여기 이 중에서 원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형 대 원형이라고 하는 것과 원형 대 가로막대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쓰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원형 대 원형을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엑셀이 실행되고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이 차트에서 왼쪽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차트의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왼쪽 부분에 값이 5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위에다가 총 4개의 값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파란색 부분이 분화돼서 오른쪽에 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개가 들어가면 이 마지막 거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값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12로 입력하고 5, 4, 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도록 여기다가 큰 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부분에 값이 입력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 부분에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 부분의 값은 총 5개의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작은 원이라고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큰 원하고 작은 원이 들어갔죠. 자, 작은 원은 여러분들한테 음역을 한번 이렇게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큰 원은 4개고 작은 원이 5개. 그래서 오른쪽에는 5개, 이 왼쪽에는 4개인데 여기에서 요 나머지 항목들 있죠? 작은 원들이 다 더해져서 5번째 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큰 원 5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요, 이러한 원형 대 원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차트를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양 같은 거는 따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값만 정확하게 입력한다라는 생각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졌죠. 지금 왼쪽에 개수가 많고 오른쪽엔 3개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모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양으로 서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제목이라든지 범례 같은 것들은 모두 선택해서 제거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 주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범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텍스트 상자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분배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차트 위에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 이 차트 형태가 있고 계열 옵션에 계열 분할, 둘째 영역값, 쪼개진 원형, 간격 너비, 둘째 영역 크기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계열 분할에는 위치나 값, 백분율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거는 바로 둘째 영역의 값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5개였죠. 그래서 이 값을 5로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부분의 값이 만들어졌고요. 이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 왼쪽에 마지막 5번째 계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모두 더해진 기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 작은 계열을 입력하면 이 기타라고 하는 것,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면요, 쪼개진 원형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고, 간격 너비는 2개의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영역 크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첫째 영역 대비 상대적인 두 번째 영역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동하셔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자전거 바퀴가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죠. 그래서 둘째 영역의 크기를 100%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값을 입력할 때 이 포함되어 있는, 즉 기타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큰 영역의 값을 입력하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둘째 영역의 값의 개수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차트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차트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추가해서 차트를 꾸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프리픽을 입력하거나 또는 한글 영문 모두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자전거 바이시클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적당한 자전거를 찾아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제로 쓴 자전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다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합니다. 맥북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라고 하면 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삽입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전거가 추가가 되었죠. 자,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배경이 하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서식에서 색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스포이드의 형태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되고, 이 하얀색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하얀색이 투명해지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도요, 여기 안에 색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색의 이미지를 받으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왼쪽이 메인이 있고 오른쪽 부분은 그 메인의 기타의 세부 항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전거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 서식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회전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평 뒤집기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자전거의 왼쪽과 오른쪽이 이와 같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전거가 맨 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크기를 적절하게 자전거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차트를 이동을 하셔갖고 이와 같이 자전거 바퀴에다가 잘 배치를 해 두시고 차트의 크기를 바퀴에 맞도록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가 조금 바퀴를 벗어나 있죠. 자, 이거는 이 차트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이 간격 너비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은 자전거 바퀴에 잘 만들어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과 옵션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값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값을 입력했습니다. 숫자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퍼센트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차트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한데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가운데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있는 글꼴 크기에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글자 색깔도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숫자가 아니라 퍼센트로 나와야 되죠. 자, 이것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작업창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 레이블의 차트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레이블 옵션 중에 레이블 내용 부분에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백분율로 바꿔주고 값은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당 값이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 작업창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각각의 값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해당 객체만 이와 같이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동을 하셔갖고요, 적당하게 배치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해당 값에 맞도록 모두 다 일일이 수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다 이 항목들 있죠? 항목들은 여기서 어떤 레이블을 나타나게 할 필요 없이 텍스트 상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로 이와 같이 적당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각각의 위치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키 또는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해당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항목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텍스트 상자가 배치가 되었으면 내용을 해당 차트에 맞도록 수정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이 텍스트 상자하고 이 퍼센테이지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갖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각각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지금 배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다가 제목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는데요. 이 테두리가 너무 흰색이라 눈에 띄죠. 그래서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해주시면은 지금 자전거 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차트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적당한 색으로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셨고요. 가운데에 조금 요것을 마치 도넛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려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잘 배치를 해 주시고, 자,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흰색으로,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잘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입력한 게 좀 너무 가깝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값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면 이 가운데다가 넣을 수 있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한번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기본 원형 대 원형 차트를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